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워드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워드에 대해서 배우는 대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처음 만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워드라는 내용으로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전문가 수준의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문서를 디자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워드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작성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인데, 문서를 작성할 때는 새 문서,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에서 문서를 시작해서 작성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제공하는 서식 파일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새 문서로 시작을 하거나 또는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문서를 새롭게 만들었다면 이제 문서를 실질적으로 편집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드에서는 편집 및 검토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맞춤법이라든가 또는 언어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공동 작업 기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워드에 대한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워드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워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진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처럼 지금 이렇게 처음 보이는 화면은 새로운 문서를 만들거나 또는 서식 파일로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워드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워드 파일을 불러오거나 또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워드를 통해서 작업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 문서, 빈 페이지 문서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해주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의 왼쪽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묶어 놓은 도구 모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워드에서는 자동 저장 기능, 그리고 파일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렇게 4개의 명령이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자동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 저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파일을 원드라이브와 같은 그런 온라인에 공유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파일에 대해서 저장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실행 취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 입력한 상태를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할 때, 실행 취소하고자 할 때 여기 있는 왼쪽 방향의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다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취소한 부분을 다시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실행 취소한 작업이 다시 표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러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설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옆에 보시면 조그만한 삼각형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자, 보게 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이라고 하는 현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4개의 명령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는 새로 만들기 기능을 자주 사용한다 라고 하면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명령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가 되고요. 다시 한번 추가되어 있던 명령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항목이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명령이 여러 개 있다면 클릭을 하고 리본 메뉴 아래 표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위쪽에 있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최하단 아래쪽으로 이동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아래쪽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위치해 있다면 다시 한번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서 리본 메뉴 위에 표시를 하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워드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바로 제목 표시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일에 대한 제목을 표시하는 영역을 말하게 되고요. 우리는 아직 파일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 1 워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필요한 항목 찾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워드에서 특정한 명령을 찾거나 또는 어떤 도움말을 보고자 할 때 여기 있는 필요한 항목 찾기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검색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텐데요. 여기 있는 항목을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도형을 삽입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도형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도형 그리기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보여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지 병합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편지 병합에 대한 더 많은 검색 결과 또는 도움말 작업 등을 이렇게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에서는 이렇게 도움말 기능과 어떠한 명령을 불러와서 찾아오는 마이크로소프트 서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계정 정보가 표시되어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정에 대한 정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진행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파일부터 도움말까지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메뉴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러한 메뉴 방식을 리본 메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리본 메뉴라고 하는 방식은 크게 탭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레이아웃, 참조와 같은 탭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탭을 클릭하게 되면 클립보드, 글꼴, 단락이라고 하는 그룹이 구성되어 있고 그 항목 안에는 세부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양쪽 맞춤을 실행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요. 파일에 단락 그룹에 양쪽 맞춤 명령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자 보시면 공유와 메모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 버튼을 누르면 현재 여러분들이 작성 중인 워드 문서에 대해 원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해서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아웃룩
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메일을 통해서, 전자메일을 통해서 워드 문서나 PDF 파일로 첨부 파일로서 첨부해서 메일을 전송하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메모에 대한 삽입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워드에서는 한 장 한 장의 문서를 페이지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페이지의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항목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펼쳐지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메뉴가 펼쳐지는 거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어떠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미니 도구 모음이 표시될 거예요. 이거를 미니 도구 모음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범위를 잡고 홈에 들어가서 글꼴과 단락 설정을 해도 되지만 간단한 설정이라면 해당하는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미니 도구 모음이 표시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서식 값을 간단하게 변경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는 상태 표시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문서가 어떠한 상태인지 보여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보기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축소, 최소 10%부터 최대 500%까지 문서를 적절하게 확대 축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대한 보기 설정에 대해서 변경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워드에 대한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워드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할 만한 기능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워드 문서를 처음 실행하거나 또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서식 파일 디자인이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원하는 서식 파일을 선택한다거나 또는 서식 파일 검색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서식 파일을 검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문서라는 항목을 누르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빈 문서를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항목들을 클릭하거나 검색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문서와 유사한 서식 파일을 불러와서 동일한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이동해 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온라인 서식 파일 검색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비즈니스라는 데이터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비즈니스와 관련된 워드 서식 파일이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서식 파일을 클릭하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인터넷상에서 해당하는 서식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식 파일을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작업을 직접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서식 파일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 절약을 하면서 최신 트렌드, 세련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최근한 사용한 파일을 찾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저장을 했다라고 했으면 로컬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원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파일을 저장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원드라이브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하는 작업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에서 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항목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계정 정보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용한 항목이라든가 또는 공유한 파일 또는 클라우드 파일에 불러올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 하단에 보시면 EPC가 있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유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말 그대로 계정에 대한 설정을 의미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파일에서 여기 하단으로 내려가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클릭을 하면 계정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계정 정보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서비스를 추가하는 작업이 원활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하단에 보면 서비스 추가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원드라이브 또는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와 같은 데이터의 자료를 가져오는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오피스를 회사 또는 뭐 가정에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회사용 계정이 따로 있고 회사용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을 사용하시는 계정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파일에서 계정 메뉴에서 서비스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컴퓨터에 있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던 데이터도 끌어와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별 도구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체 요소를 삽입했을 때 자, 개체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라든가 표라든가 차트, 도형 이러한 항목들을 우리는 개체 요소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러한 개체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림과 표, 차트, 도형 모두 다 특성이 달라요. 그죠? 그림이면 꾸미 기능을 제공해야 될 거고 표면 표 편집을 해야 될 거고 차트면 차트에 대한 서식을 변경해야 될 거고 그죠? 도형이면 도형에 대한 모양 설정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어떠한 개체 요소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황별로 도구가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화면을 돌아가서 보면 자, 지금은 특정한 개체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상황별 도구가 표시되진 않지만 만약에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특정한 도형을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도형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되고 만약에 제가 표를 삽입한다라고 하면 표 디자인과 표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표시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별로 이렇게 도구가 표시되어서 제공된다 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살짝 설명드리긴 했는데 공유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여기는 공유. 이 기능을 통해서 해당하는 문서를 일단 원드라이브에 먼저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원드라이브에 업로드를 완료했다 라고 가정을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공유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해당하는 문서를 편집까지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읽기 전용으로 열람만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집 권한을 주게 되면
편집 권한을 준 사람에게 편집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동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고, 읽기 전용을 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서에 대해서 보다 원활하게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공유 또는 공동 작업 기능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에게는 메일로 공유 링크가 날라와요. 공유 링크가 날라와서 그 공유 링크를 클릭을 해서 문서를 편집한다거나 또는 해당하는 문서에 대해서 편집 작업을,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적하는 기능 또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검토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변경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변경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변경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경 내용을 추적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메모 같은 걸 남겨가지고 코멘트를 남길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떠한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자 할 때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과 동시에 공동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조지민 씨가, 선두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강진영 씨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현재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커서를 두고 편집을 진행하는지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공동 작업을 해야 되겠죠. 공동 작업을 할 때 현재 작업 중인 동일한 문서에서 다른 작성자가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 쉽게 확인하는 기능도 워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서치, 스마트 조회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도움말을 볼 수 있고, 또는 스마트 조회를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기능,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워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시작하고자 할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문서 갤러리를 통하거나 또는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다양한 항목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십니까?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총 30강에 걸쳐서 우리 워드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재밌고 유익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